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예비맘입니다. 임신 4개월 차이고 초기라서 많은 걸 조심해가며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에 제약을 두고 사는 중이랍니다. 제가 아무래도 노산이라서 겁이 좀 났거든요. 결혼을 일찍 했지만 아이가 늦게 들어서게 되면서 최근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거의 포기하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생겨나면서 불이 나게 태교하는 법을 배우고 몸 관리를 하며 어지간히 부지런 떨며 살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아이를 바라던 남편은 제가 임신하고 나니 태교가 제 몫이기 이만하다는 듯 무심하게 굴더군요. 다른 집 남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 남자는 참 할 일 안 할 일을 가려내지 못해서 제 속을 뒤집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의 맞장구를 잘 쫓아주는 시어머니까지 아주 첩첩산중이었네요. 저희 부부는 3살 차이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저보다 어린 남편은 좀 여유가 있을 법도 한데 저보다 더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딸과 목거리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찍는 걸 무지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TV에서 연예인들의 딸들 만나가도 정말 부럽다 라고 하면서 팔불출 마냥 입 벌리고 보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애를 꼭 낳아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좋아하라는데 자식 하나는 낳아줘야지 싶었던 거네요. 그래서 노력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결혼은 30대 초반에 했는데 내 몸이 마음이 되기 직전에야 겨우 아이를 가졌으니 그간의 고통을 미리 말할 수가 없었네요. 남편도 처음엔 아이를 가질 희망이 눈에 훤히 보인다면서 당장이라도 제가 아이를 가질 사람이 마냥 참 조심스럽게 대해줬습니다. 조금이라도 많이 먹기 시작하면 임신한 게 아니냐고 물어볼 정도로 저보다 제 임신을 눈에 켜고 기다리던 사람이었고 아이를 기다리는 만큼 저에게도 진심으로 사랑을 주려고 했어요. 참 단란한 부부다운 저희였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이라도 한 건지 괜시리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TV에서 남의 집 애들이 나오면 뭐 트는 채널마다 다 반복한 거야? 왜? 라고 하면서 괜히 짜증을 부리다 저를 한번 쓱 쳐다보기도 했어요. 우리는 왜 아직 아이 소식이 없냐는 눈치를 주는 것이었죠. 그런 남편을 보며 머리라도 한 대 쥐어받고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왠지 제가 죄인인 것만 같아서 참았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자가 더 욕을 먹게 되더라고요. 남편뿐만 아니라 슬슬 시댁에서도 제동에 걸려서는 같이 손주 어쩌고 하며 얼른 아이를 가지라고 눈치를 주기 시작하시면서 저는 정말 저한테 뭐가 단단히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 싶었답니다. 내가 문제라서 남편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모두가 다 하염없이 아이를 기다리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괜시리 죄스럽죠. 언젠가부터는 어색한 기류가 감돌고 TV라도 보다가 아이가 나오면은 시어머니가 저 멀리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원래부터 그리 정성스러운 밥이 제 앞에 차려지는 건 아니었으나 점점 갈수록 어째 밥이 찬밥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여자가 따뜻한 밥을 먹어야 속도 따뜻해지고 아이 가지기에 최적이 된다면서 뜨신 밥을 잘 도주시던 어머님이셨는데요. 한 번은 딱딱하고 찬 콩밥을 먹느라 이가 부서질 뻔한 적도 있었답니다. 모두가 저를 향해 마음이 식어가고 있다는 게 여기저기서 느껴졌던 때였어요. 그때가 저에겐 가장 무너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힘든 시기였고요. 그러다 기적처럼 아이를 가졌어요. 포기하려고 하니 포기하지 말라며 찾아온 선물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제서야 뭔가 결실을 맺은 듯 정말 좋아라 했어요. 특히나 저보다 아이를 기다렸던 남편은 눈에 불을 켜고 애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며 좋아라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임신한 저의 고통을 나눠 가지려 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입덧도 너무 심하고 임신 초창기부터 잠은 잠대로 쏟아져 일하는 것에 제약이 너무 많아졌었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벌써부터 뭐에 홀린 사람 마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노산이라서 유독 초기 증상이 유발난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더니만 남편은 그게 듣기 싫다면서 저를 피하더라고요. 기껏 아이를 가졌더니만 늘 입 밖으로 불만을 내보인다면서 저에게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내는데 정말 울컥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의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니고 지 아이를 가진 사람한테 위로 한마디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꼭 저렇게까지 말을 해야 할까 싶어 섭섭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남편이 저에게 저지르는 섭섭한 일은 끝나지 않았답니다. 더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유독 저희 집을 자주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임신하기 전에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저하고 가까이 지내지도 않는 편이어서 저희 집을 찾아오신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요. 코로나도 좀 느슨하고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니 처음엔 같이 조화를 하시면서 막 집으로 찾아오시더라고요. 빈손으로 말이죠. 들어와서는 아직 튀어나오지도 않은 배에다가 손을 먼저 들이밀고는 쓱쓱거리면서 제 배를 만지시고는 당황해서 몸을 살짝 뒤로 뺐더니만 내 손주인데 멋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하려고 라면서 눈치를 탁 던지셨답니다. 제 아무리 뱃속 아이가 우선이라고 하더라도 임신을 한 며느리를 배려해줘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지치를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면 남편이 말리기라도 해야 할 텐데 같이 만져보겠다면서 제 배에 손을 들이미는 걸로도 모자라 제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왜 손색이야? 라고 하면서 쓴말을 툭 하고 또 뱉어냈죠.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자제 좀 시켜달라고 말을 해봐도 남편은 오죽 오래도록 기다렸어야지. 너무 오래 기다렸던 바람에 엄마가 저를 좋아 죽으려 하시잖아.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하는 상황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의 편만 들었어요. 그러니 전 섭섭하게 만드는 남편이 믿고 싫고 그냥 확 떠나버리고 싶다가도 아이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을 후려치곤 했답니다. 인생이 완전 꼬여버린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런 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를 내버려 뒀어요. 제가 출근하지 않고 몸이 아파서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거나 지나가다 생각이라도 나면 그냥 저희 집을 찾아 들어오신 어머님은 그렇게 제 배를 홀라당 까버리기도 하셨고 손을 가져다 대고선 급기야 자신의 귀까지 들이미는 무식한 본성을 드러내셨으나 남편은 절대로 그런 어머님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답니다. 뭔가 단단히 이상하게 일이 돌아가는 중이었지만 임신이 처음이고 노산이라 두려운 것이 많았던 저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고 살 기력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이만 건강하게 잘 낳자는 생각 하나로 모든 시련을 견디고자 했거든요. 엄마라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제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라는 존재와 남편의 저 띠꺼운 태도는 철저하게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은 무시를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저를 섭섭하게 만든 일 중에 아주 끝판왕인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죠. 저희 부부가 생일 차이가 겨우 몇 주 사이입니다. 웃긴 것은 시어머니 생일이 제 생일이랑 고작 이틀 차이밖에 나질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늘 제 생일이 다가오면 시어머니가 자연스레 떠올랐고 제 생일이 다가오는 반가움보다도 시어머니 생신을 챙겨드려야 하는 부담감이 앞서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생일이신 시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리고 선물을 사드리는 일로 골이 좀 때렸습니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코로나도 끝났는데 집에서 같이 밥이라도 먹자 라고 하며 식사 자리를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요리는 제가 하는 거고요. 도저히 그렇게 고생을 하며 생신밥을 차려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힘들고 벌써 입덧 때문에 살이 4kg나 빠졌을 정도로 삐쩍 말라서는 임산부 같지도 않은 몰골을 하고 있던 저였어요. 이런 상태로 음식 앞에 서서 요리를 할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입덧만 하다가 생신상을 망칠 것 같아 남편에게도 양해를 구했고 시어머니께도 못하겠다며 스스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남편 말이 시어머니께서 삐지셨다고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귀엽고 전화까지 해서는 사과를 드렸네요. 그리고 제 생일 땐 남편한테 골라 2만원짜리 에코백을 받은 게 전부였는데 시어머니 생신 땐 제가 백화점에서 화장품 선물 세트를 하나 사드렸습니다. 20만원어치요. 어머님은 저한테 선물을 받으며 미안한 기색도 없으신 채로 덜컥 좋아를 하셨네요. 며느리 생일 때 입 싹 닫고 축하 인사도 안 해준 양반이 본인 생일에는 저를 축하를 받고 싶으실까 싶은 마음에 속으로 얼마나 무식한 욕변이라며 욕을 했던지요. 하여간 남편이고 싶어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천지였어요. 그런데 하필 어머님 생신 다음날에 일이 생겼죠. 제 생일에 에코백 받고선 남편한테서 민망스럽다며 제대로 된 축하 인사도 못 받고 끝이 났었습니다. 오랜 부부가 민망스러우니 노래는 생략하자며 저한테 미역국도 끓여줘 볼 생각을 안 한 채로 에코백을 슬쩍 건네더라고요. 그런데 전날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식품코너에서 본 딸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걸 언제 먹어봤나 싶어서 자꾸 생각이 났고요.
남편한테 말해봤자 귀찮다고 안 갈 게 뻔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직접 다시 백화점으로 찾아갔어요. 회사 반차까지 내고서 말이죠. 그리고는 딸기 2팩을 사고서는 신난다고 밖을 나와서는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몇 정거장 가지도 않고서 발견을 했어요. 그 명동 길 한복판에 노점상들 있잖아요. 거기에 남편이 2만원 주고 샀다는 그 에코백이 5,000원이라는 거대한 가격표가 붙여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 노점상 주변에서 버스가 멈춘 바람에 제가 그걸 한참이나 뚫어져라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제 가방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생일 선물이라며 사준 가방 말이죠. 그리고 혹시나 싶어 집에 가자며 가방을 찬찬히 훑어보니 역시나 가격표면 브랜드며 천조가리를 2만원 주고 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아무데도 없었네요. 브랜드 가방도 아닌데 이게 2만원씩이나 할까 싶다가도 오다가 본 5,000원짜리 가격표에 머리가 어지거렸죠. 그리고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남편에게 중요치 않은 존재인가 하고 말입니다. 정상적인 놈이라면 와이프가 마흔이 다 되어가기 전에 임신을 하고 난 후 맞이한 첫 생일인데 과연 이렇게 챙겨줄까 싶더군요. 하다못해 애기랑 몸보신을 하라고 미역국을 챙겨주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섭섭함을 느끼는 게 정상이다 싶은 와중에 가방이 싸구려인데 2만원으로 사기를 친 게 아닌가 싶은 의심까지 하고 나니 머리가 어지러지랬어요. 그런 상태에서 전 이보다 더한 충격을 한 대 더 얻어맞았습니다. 에코백을 주고서 안방바닥에 쭈그려 앉아서는 나름의 분노를 삭히고 있었는데 눈앞에 이상한 가격표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가격표인 종이 쪼가리였죠. 저게 뭐냐면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밑으로 손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딱 짚는데 먼지 한 톨도 안 쌓여있는 것이 최근에 받아온 가격표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영수증 디자인을 보자마자 정말 숨이 턱 멎어버렸습니다. 그게 글쎄 샤넬 가격표더라고요. 샤넬이요, 샤넬. 그 막 몇백만원짜리 한다는 가방을 파는 샤넬인데 저희 집 안방 침대 아래에 있는 가격표에도 무려 400만원이 찍혀있더라고요. 세상에 미처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400만원이 이름도 아니고 이제 막 아이 생기고서는 이것저것 사모을 거 많아서 저축은 하고 지내도 모자를 판국에 어디 마누라한테 사줘본 적도 없는 브랜드에서 400만원을 긁었냐 말입니다. 그것도 영수증을 숨기려고 한 듯이 일부러 침대 밑에다가 흘려놓고 말이죠. 이 자식이 나를 철저하게 속이려고 이랬냐 싶어서 속이 막 타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가 쌓여가던데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생신이 막 지나갔다는 걸 말이죠. 설마 어머님 생신 축하해준다고 400만원을 썼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지도 못한 채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며 물었죠. 어머님, 안부 연락 드리려고 전화했어요. 샤넬백은 마음에 드세요? 라고 말이죠. 다 알고 있다는 척을 하며 은근슬쩍 샤넬백의 여부를 물었더니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 죽겠다. 이 맛에 알을 키우는 거지. 네 시애비도 한번 못 사준 가방인데 라고 말이죠. 어디서도 구할 수 있는 5,000원짜리 싸구려 에코백을 꼬울라 15,000원을 부풀려서 2만원이라 속여준 남편. 그런 세상 찌질한 놈이 시어머니한테는 한두 푼 아낀 것도 아니고 무려 400만원어치의 선물을 사줬다고 생각하니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제 속이 말이죠. 와이프가 임신하고서는 입덧을 하면 입덧한다고 짜증을 내고 잠을 못 자면 자기도 잠을 못 자게 한다며 신경질 부리던 남편이었어요. 생일 때에는 미역국 하나 끓여주질 않았으나 그래도 에코백 하나 사준 걸로 전 유안을 삼았습니다. 뭐라도 사준 게 어디냐 싶었어요. 그런데 임신한 저 말고 시어머니한테는 몇백만 원이나 더 비싼 가방을 사줬다 생각하니 질투고 뭐고 그냥 화가 나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환불을 하지 못하겠으나 복수는 해주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비를 내가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 사는 집도 대출금이 낀 집이라서 함께 그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공동명의의 집이었는데요. 상의도 없이 멋대로 거금에 돈을 쓸 거면 나도 똑같이 내 씀씀이를 늘려보겠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도 저축을 더 한다거나 궁상을 떨며 살지 않도록 이판사판으로 나가보자 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샤넬 영수증을 발견했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남편이 당황했던지 카톡을 읽고서도 한참을 답장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좀 쉬고 싶었지만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 백화점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샤넬백 하나를 샀습니다.
우리 친정엄마 주려고 말이죠. 가방을 새 걸로 사서는 안방에다가 떡하니 놔뒀더니만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그 종이백을 보고서는 우리 엄마 거 도로 뺏어온 거야? 라면서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새로 사온 가방인데 자기가 지네 엄마한테 사준 가방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짜증부터 낸 겁니다. 씩씩거리는 꼴이 너무 하찮고 우습게 보이길래 저는 제가 결제한 영수증을 들이밀며 말했죠. 왜 이게 니네 엄마 거라고 생각해? 이거 우리 엄마 건데? 내가 방금 막 결제해서 사온 따끈따끈한 가방인데? 라고 말이죠. 남편은 영수증을 받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져서 가격을 2번, 3번 확인하더라고요.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썼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직장 다니며 워킹녀로 살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없었을까요? 우리 엄마 사줄 거라고 사온 그 가방의 가격표에 남편은 점잖게 당황을 했어요. 자기보다 2배는 더 많은 돈을 썼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건지, 아니 그 돈이 그냥 장모님께 가는 게 아까워서 충격을 받은 건지, 그도 아니면 평생 돈을 아껴가며 자신을 위해 쓸 줄만 알았던 제가 가방 하나에 1000만원어치 계산을 해버린 게 충격이었는지 남편은 몇 번이고 영수증이랑 저를 쳐다봐가며 손까지 떨어댔습니다. 그리고 묻더라고요. 또 뭐 샀는데? 라고 말이죠. 제가 가방 하나로 끝냈을 것 같진 않다 싶었는지 샤넬 가방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또 사온 게 있는지를 찾는데 아유 꼴랑 이 정도 간댕이밖에 안 되는 놈이라는 생각에 하찮아 죽겠었습니다. 임신한 와이프보다 자기 엄마를 더 챙겼다는 사실부터가 이미 쪼잔스럽게 마찬가지였으나 뭐든 참 사람이 찌질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죠. 1000만원짜리 가방 엄마한테 다음날 바로 전해드렸고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덕분에 나도 우리 엄마한테 효도했네. 앞으로도 종종 시어머니께 명품도 사드리고 그래. 나도 그럴 때마다 내 돈 써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 드릴 거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400만원 쓴 거랑 1000만원 쓴 게 같냐? 아무리 그래도 1000만원어치를 장모님께 좀 너무하잖아? 라며 바로 전화를 걸어와서는 따지더라고요. 돈을 왜 그리 많이 썼냐고 말이죠. 전날 집에선 아무 말도 못하더니만 괜히 출근하고 저한테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돈을 아껴 써야 자식들도 키우고 한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물었습니다. 왜 너는 니네 엄마한테 상의 없이 400만원어치를 썼으면서 나는 우리 엄마한테 내 돈 1000만원도 못 써? 40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다를 것도 뭐야? 너도 니네 엄마한테 선물 사주는 것처럼 나도 우리 엄마한테 효도한다고 선물 사주렸는데 네가 뭐라고 돈을 아끼래? 아낄 게 없어서 네 임신한 마누라한테 생일날 꼴랑에 꽃백 하나 사줬니? 니네 엄마한테는 샤넬백 사주고? 라고 말해줘. 남편은 자꾸 그거랑 이거는 다른 거라며 별별 말을 다 짓거렸지만 꼬레퍼니를 보니 저를 이해 못해줄 것 같길래 그냥 통보했어요. 그걸 이해 못하면 너랑 나랑은 이혼을 해야지 라고 말이죠. 이혼 얘기까지 나오니 남편은 자존심을 세우려는지 그래 하자 해 라고 대답을 했고 저는 그러자며 당장에 회사 컴퓨터로 이혼 합의서를 뽑아다가 작성하고 팩스로 남편 회사에 보내버렸어요. 속전속결로 남편 회사에 죄를 부려 버린 겁니다. 뜬금없는 직원의 이혼 서류에 난리가 났던지 남편은 전화를 해서 그걸 우리 회사로 보내면 어떡해 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화를 냈는데요. 저는 합의가 싫으면 소송으로 가도 좋고 라는 말과 함께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참이나 화를 내며 이혼을 하자고 못살겠다고 승질을 부리던 남편은 저녁이 되고 나서 제가 짐을 싸고 있는 걸로도 모자라 친정에서 부모님까지 찾아오셔서는 제가 이사를 나가는 걸 도와주려고 하자 그제서야 이혼이 실감났는지 말리더라고요. 내가 있는데 이렇게 어딜 나간다는 거야? 자기야 아까 내가 말이 심했는데 라고 하면서 절 붙잡은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전해 들은 저희 부모님은 너 혼자 애를 키운다고 달라질 건 없다. 그런 놈이랑 자식 키우느니 차라리 혼자 키우는 게 나아. 라고 하며 이혼에 적극 찬성을 한다고 집으로 찾아와 주셨거든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저도 더 용기를 가지고서는 남편과의 이혼을 밀어붙였고요. 그러니 남편도 당황했는지 저희 부모님께 매달렸다가 저한테 매달렸다가 뱃속의 일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며 매달리기도 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전 부모님과 함께 짐을 싸고 나선 미련도 두지 않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집도 이혼하며 처분을 똑바로 할 생각으로
그냥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혼자서는 찌질한 이놈을 상대할 자신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혼이 정리가 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하곤 소송으로 밀어붙이고 말았네요. 소송이 마음 편한 일은 절대로 아니지만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한은 되더군요. 그렇게 전 생애 그리고 샤넬백 하나로 돈 1,000만 원을 엄마한테 효도하고선 이혼까지 강행하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서 말을 듣고는 생일날 받았던 그 샤넬백을 환불하겠다면서 저한테 이혼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난리세요. 자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싶었던지 생전 물어보지도 않던 제 안부를 먼저 물으며 전화까지 하시더라고요. 네가 걱정되는데 통화 좀 할 수 있겠냐고 먼저 문자로 양해를 구하시면서까지 말이죠. 하지만 전 이게 다 사기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그간에 저한테 돌멩이 같은 콩밥 주시고 임신 못하고 있다며 눈치 주신 게 투성이면서 꼴랑 그 샤넬백 하나 환불한다고 제가 이혼을 취소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잘해주려 그러냐며 성질을 부리니 어머님은 그게 의도한 게 아니었다며 어떻게든 변명을 하려 하셨는데요. 아유, 찌들이들이 쌍으로 나대는구나 싶은 마음에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정말 이대로라면 차라리 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게 훨 나을 거다 싶었으니까요. 아이도 크고 나면 엄마인 제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 믿었고요. 그렇게 전 생일을 기점으로 이혼녀가 될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다려온 아이가 채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 많은 게 유감이고 얼떨떨하지만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제가 전보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혼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아이를 키우며 제 자신을 잘 보듬고 살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훌륭한 엄마가 되어 아이의 행복도 빌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